지구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길까요? 히차!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수철 저울에 1kg의 사과를 매달았을 때 우리는 지구가 사과를 9.8N의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아주 큰 용수철 저울에 매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을 보니 588N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지구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지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과학에서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양팔 저울에 추를 올려 평형을 이루게 하여 질량을 측정하죠. 하지만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의 9.8배가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kg이 9.8N이 되는 것이죠. 60kg인 사람은 몸무게가 588N이 되네요. 우리는 왜 60kg이라고 쓰는 질량과 588N이라고 쓰는 무게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달로 떠나봅시다. (98N) 달에서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무게가 98N이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달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가 98N으로 줄었으니까 60kg의 6분의 1인 10kg이 된 걸까요? 달에서도 지구에서처럼 60kg이네요. 지구에서의 질량과 똑같군요. 아하! 중력의 크기가 달라서 무게가 변하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질량과 무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있던 달에 가던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가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가 변하는 것이죠. 자, 잘 들으셨나요? 네. 자, 우리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고, 자, 뭔가 비교하는 어떤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다라고 배웠고요. 무게는요, 중력에 의해서 변하는 값이에요. 장소에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장소마다 달라지는 값이죠. 자, 이 무게는 자, 중력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달려있는 용수철 저울이나 안전뱅이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용수철이 어떻게 무게에 우리 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자, 몇 쪽이냐면 67쪽입니다. 자, 67쪽에 가시면은요. 잠깐 지울게요. 자, 67쪽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용수철의 추를 원래의 길이는 요만한 길이었어요. 근데 추를 1N, 2N, 3N 어떻게 했나요? 자, 2배, 3배 어떻게 증가시켰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자, 2cm, 3cm 점점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비례한다 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용수철이 늘어나니까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거구나.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로 이렇게 우리가 용수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실험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래프를 볼 겁니다. 자, 용수철 실험 장치에 용수철을 매달아요. 자, 처음에 0이었죠. 늘어난 길이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추를 하나씩 매달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추가 1개일 때는 3cm였습니다. 자, 추가 2개일 때는 7, 추가 3일 때는 3개일 때는 11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 4개일 때 15cm가 늘어났네요.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추가 1개일 때 3cm가 늘어났고요. 추가 2개 매달았을 때 7cm가 늘어났고요. 자, 3개일 때 11cm가 늘어났어요. 자, 4개일 때 15cm가 늘어나서 이렇게 점을 찍어봤어요. 점을 찍었더니 직선이 나오네요. 그쵸? 점들을 연결했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의 무게가 1개, 2개, 3개, 4개 증가하니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도 어떻게? 자,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로축에는 실험에서 변화시킨 요인, 우리가 추의 무게를 1개, 2개, 3개, 4개 다르게 해줄 거예요. 그 변화를 줄 요인을 가로축 추의 무게로 놓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추의 무게를 1개, 2개, 3개, 4개 했을 때 달라지는 값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값을 이제 세로축에다가 우리가 넣는다. 변화된 요인을 세로축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눈금의 최대값은 추의 무게와 늘어난 길이의 최대값보다 조금 크게 정합니다. 자, 추의 무게가 4개잖아요. 4개. 그치? 이게 최대죠. 그러니까 자, 0, 1, 2, 3, 4. 자, 요 가로 길이는 이제 4가 최대가 되게 이렇게 정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0에서 3.3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한 4 정도까지를 세로축에서 4를 최대값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찾아서 이제 점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능한 모든 점을 가까이 지나게 직선이나 곡선을 그려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의 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학습지로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서로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다라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용수철이 늘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물체의 무게값을 측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용수철 저울입니다. 그쵸? 자, 용수철 저울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물체를 달잖아요. 그쵸? 안에서 용수철이 늘어나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그쵸? 그럼 늘어나는 요 길이를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안진뱅이 저울하고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구했는지 알 수 있었겠죠. 자, 요 내용 관련된 내용이 학습지 여기 5쪽에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추의 무게가 1뉴턴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몇 뉴턴이죠? 네, 두 개일 때는 2뉴턴이 되겠죠. 자, 세 개가 됐더니 3뉴턴이 됐습니다. 추의 무게가 2배, 3배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용수철 길이가 추 하나를 다니까 1cm, 자, 추 두 개를 다니까 2cm, 자, 추 세 개를 다니까 3cm 늘어났네요. 자, 그래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자, 추의 무게 어떻게 표현해요? 세 개가 최대네요. 그쵸? 그러면 1, 2, 3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아니다. 자, 추의 무게죠. 무게니까 맞네요. 네, 1뉴턴, 2뉴턴, 3뉴턴. 추의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고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최대가 지금 3cm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한번 나타내 줄까요? 자,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단위까지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1뉴턴일 때 1cm가 늘어났어요. 자, 늘어난 길이가 세로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뉴턴일 때는 2cm가 늘어났네요. 그쵸?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뉴턴일 때는 3cm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최대한 가깝게 얘네들을 이어주시면 된다. 자, 직선이 나왔네요. 그쵸? 자, 이렇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메다는 뭐에 비례하더라?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이 용수철 저울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쵸?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 용수철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번지 점프 할 때
중력 때문에 떨어지던 사람이 다시 위로 툭 튕겨서 올라가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탄성력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성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탐구를 하면, 자, 우리 금방 용수철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아, 용수철이 잘 늘어나는구나. 무게가 증가할수록 용수철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 평상시에 용수철을 비롯해서 고무줄 같은 거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잡아당기면 이제 길이가 늘어나요. 아까 줄을 매달면 용수철이 늘어난 것처럼, 그쵸? 근데 매달았던 줄을 놓거나 또 손을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힘을 받아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우리가 탄성에서 힘 역자를 붙여서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자, 탄성력이 뭐라고요? 네, 변형되었다가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지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탄성이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금방 살펴봤어요. 네, 힘을 받아. 한번 써볼게요. 자,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 이제 성질할 때 성자죠. 자, 탄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탄성이고, 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했죠, 그쵸? 자, 그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탄성력이라고 한다고요. 자, 탄성력의 정의도 한번 우리가 적어볼까요? 자,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한다. 자, 용수철을 어떻게 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용수철을 눌렀어요. 지금 누르고 있죠. 자,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하고 있나요? 자, 힘을 왼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용수철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자,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용수철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눌러가지고 얘가 압축이 된 거잖아요. 그쵸? 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용수철은 어떤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용수철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용수철은 원래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였다고요. 자, 이 상태였다고요. 자, 원래 길이는 이만큼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손으로 잡아 이번에는 반대로 당겼어요.
당겼을 때 볼까요? 자, 당겼을 때 이때 용수철은 어떻게 가려고 하나요? 자, 용수철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쵸? 자,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탄성력이라고 한다. 자, 탄성력은 어떻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은 자,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탄성력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용수철에서 탄성력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더 많이 누르거나 아니면 더 많이 잡아당겨서 용수철의 모양을 많이 변형시킬수록 용수철은 어떻게 해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탄성체의 변형을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우리 탄성력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요? 저 높은 곳에서 내 생명을 담보로 뛰어내려야 하는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번지 점프. 우리가 번지 점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번지 점프를 할 때 매는 줄의 어떤 성질 때문입니다. 인간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를 이토록 당당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도 장대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 활 시위를 당겨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활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성질은 무엇일까요?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그것은 바로 탄성입니다. 탄성에 의해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탄성력은 물체를 변형시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탄성력. 만약 탄성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도 싫군요. 기억하세요.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은 탄성. 탄성에 의해 나타나는 힘은 탄성력. 네. 자, 잘 보셨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탄성과 탄성력의 개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탄성력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시 4가지를 찾아서 써볼 수 있겠죠. 금방 영상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어디에도 나오나요? 네, 여기도 나옵니다. 자, 탄성력과 일상생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탄성력이 이용되는 예. 자, 첫 번째 가정용 저울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 지난번에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서 앉은뱅이 저울 이야기했었죠. 자, 앉은뱅이 저울이 이 가정용 저울하고 같은 겁니다. 자, 이 가정용 저울, 앉은뱅이 저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용수철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용수철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면서 바늘이 돌아가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물체를 올리면 이게 눌리면서 이제 용수철이 변형이 생기겠죠.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집게. 자, 집게에도 자, 용수철이 감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용수철이 감겼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제 고정시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양궁. 활 시위를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활의 탄성력 때문에 화살이 앞으로 날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장대 높이 뛰기. 지금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뭐예요? 놓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시 펴지죠, 그쵸? 무엇 때문에? 탄성력 때문에 구부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선수가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격 흡수 장치 한번 볼게요. 네, 안장 밑에 충격 흡수 장치, 자, 스프링, 용수철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지면에서 발생한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예시 4가지를 골라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예시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가지 적어 볼게요. 네, 간단하게 장대 높이 뛰기, 그 다음에 집게, 침대, 아까 영상에서 침대에 나왔죠, 스프링, 그쵸?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탄성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형성평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형성평가 문제는 자, 선생님이 알려준 자, 구글 설문지 자, 링크 창을 눌러가지고 1번, 2번, 자, 3번의 답을 한번 적고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움일기와 복습은 숙제예요. 그리고 또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